자, 봅니다. 자, 그럼 나중에 한번 선생님하고 상담 좀 하자. 자, 밑에 우리가 자 문장의 짜임 한번 볼게요. 자, 혼문장과 자 견문장입니다. 어머나. 자, 거기 보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하고요. 옛날에 배웠던 것은 살짝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견문장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라고 되어 있죠. 문장의 짜임. 여러분들 수능 선택할 때 엄매하는 사람 잘 생각했어요. 수능 때 여러분들 오히려 화작 선택하는 게 더 좋을걸요? 훨씬 더 부담이 없을걸?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이렇게 이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 상위권 애들이나 엄매를 선택하죠. 보통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엄매나 화작 그거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보통 아이들이 엄매가 유리한 것 같아 화작이 아닙니다. 엄매 화작의 표점 차이가 2점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엄매와 화작이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것 때문에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엄매를 선택하면 다른 애들 2점 유리? 아니요. 엄매하고 화작의 표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선택 과목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선택한 아이들의 분포를 보셔야 돼요. 즉 문학과 독서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의 2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수생들 대부분 다 엄매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잖아. 학교 안 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내 엄매로 공부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거의 뭐 전교막 1, 2, 3등 하는 애들. 그렇지? 그 아이들이 보통 엄매를 선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거 물어보면 선생님은 얘기해요. 너는 뭐 할 때가 제일 편하니 마음이? 그렇게 물어요. 어쨌거나 뭘 선택하든 우리 뭐 하면 돼? 다 맞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한 과목을 더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가죠? 근데 화작은요, 원리 몇 번만 하면 금방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 나중에 선생님하고 얘기해. 그래서 왜 이거를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소수의 누군가를 위해서만 하는 거야. 환장하겠어. 김수영이 그랬습니다.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문장의 차이 해볼게요. 자, 문장의 차이. 먼저 혼문장이 있어요. 예전의 기억들을 끄집어 올리겠습니다. 즉, 쉽게 갈게요. 주어 서술의 관계 하나, 즉 서술어가 하나 있으면 혼문장입니다. 서술어가 하나 있으면 혼문장. 자, 일단 견문장이라고 있어요. 자, 견문장은 자, 이 녀석이 그렇지. 제곱이 되는 거예요. 즉 서술어가 2개 이상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견문장이에요. 이때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서술어가 될 수 있느냐죠. 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언. 모든 용언은 서술어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포함되는 거야. 용언의 관형사형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치? 활용과 서술성. 이거 세 방을 쭉 해나갈 거야.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체언 플러스 이다죠. 이걸 좀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기본적으로. 즉, 얘가 하나 있으면 혼문장, 만약에 2개 있으면 견문장인 거예요. 이 견문장은 종류가 둘로 나눠집니다. 자, 하나는 이어진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는 문장이에요.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자, 이때 이 녀석을 S제곱 플러스 2SV 플러스 V제곱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여기서 인수분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S 플러스 V, 그지? S 플러스 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둘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연결된 니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가 있었지? 대등, 종속이 여기서 나와요. 물론 이 안에서도 또 나옵니다. 대등은 뭐 나열이고 대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하는 것도 나오지만 우리가 추후에 이제 깊게 들어갈 때 얘기할 거고요.
요 둘의 기준이 뭐였니? 혹시 기억나? 요 둘의 기준? 그래,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야. 한번 이렇게 쭉 훑어야 돼. 아, 오늘 했어, 우리. 대등적 연결함이 종속적 연결함의 기준? 기억날 거예요. 이제 쌤이 적으면. 그렇지. 이거 기억나죠? 위치를 바꿔서 말이 되면 대등이고요. 말이 안 되면 종속입니다. 자, 이거 한번 쭉 훑을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은 쭉 보세요, 이제. 오프닝이니까. 자, 아는 문장 볼게요. 자,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자, 아는 문장은 전체 큰 이게 있어요. 큰. 요게 있고요. 요 안에서 플러스 V. 이렇게 됩니다. 이때의 핵심은 뭐냐면 요 놈이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는 안긴 문장인데요. 이것에 자, 우리는 두 가지로 볼 거예요. 기능을 판단하셔야 돼요. 기능 역할. 뭐처럼? 문장 성문처럼. 따라서 얘가 기능 역할, 얘는 맞는데 얘는 틀려요. 얘는 형식으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명사절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관형절, 서술절, 부사절, 인용절. 그렇지. 이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능 역할. 그래서 책하고 조금 좀 다르고 좀 쉽게 지금 설명할 거예요. 이때 어쨌거나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 우리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 우리는 그렇죠. 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구 많이 하잖아요. 구. 그지? 구. 단어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그것이 주어 서술어의 기능을 하면 절이고요. 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구라고 하는 거죠. in the morning 했을 때 단어가 세 개가 있지만 거긴 그 안에서 이렇게 그쵸? 주어 서술의 기능. 그래서 예를 들어서 9번 볼까요? 중요하지 않은데 자, 구 in the 영어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영어 한 지가 너무 여러분보다 못해요. 선생님 영어 안 한 지 20년 넘었어. 선생님 원래 영어 강사로 데뷔한 거 아니? 2년간 고 1, 2 그러니까 중 1, 2, 3 고 1, 1까지 가르치고 고 2 가르치다 말았던 것 같아. 2년간. 원래, 왜냐면, 그래서 되게 웃겨서 국문과 나와서 영어 선생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잘 몰라? 근데 지금 안 해서 오래됐어. 자, 인도문이죠? 단어 몇 개? 하나, 둘, 셋. 맞습니까? 근데 이들 사이에서 주어, 동사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절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가 끌고 가요? 요놈 시키가 끌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예요? 전치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우죠. 전치사 구라고. 그렇지? 이럴 때 우리가 마치 뭐처럼? 조사처럼. 조사처럼. 여기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체온이 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오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그래서 걔를 마치 우리가 명사형 접사 혹은 명사형 어휘처럼 만들죠. 그걸 우리는 동사를 명사처럼 동명사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거야. 전사 뒤에는 이제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지.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부광 졸라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의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아주 깊숙하게 내신 문제만 가지고는 나는 부족하다고 봐. 그래서 아주 어려웠던 때의 그 평가 문제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와서 아주 끌고 갈 테니까 얘네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을 가볍게 쌤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볼게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 자,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 이 둘의 기준이 뭐라고요? 위치 TS라고요. 위치 TS 바꿔주는 거예요. 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 있죠? 자, 이제 그러면 바꿔주는 거예요. 날씨가 춥지는 않지만 눈이 내린다. 의미 변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대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는 마찬가지예요.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다. 자, 그럼 바꾸세요. 눈이 미안합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내린다. 의미가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눈이 내려. 눈이 막 내려가지고, 어이구, 이거 미끄러운데? 눈이 내려서인가? 이거 하고, 지 혼자 미끄러진 거야. 눈이 내리겠는데? 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꿨을 때 말이 안 되니까 얘를 종속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은 밑에입니다. 자, 명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인데요. 자, 뭐가 보여요? 명사형 어미 이거나 명사형 어미 기가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형 어미라고 얘기했으니까 용언입니다. 자, 우리는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하나하나 다 갈 거예요. 다른 예는 우리가 이제 넘어갈 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좀 어려운 예들 그때 할 거예요. 사고 과정부터 이거부터 배우려고. 이거 전체 하면 사고 과정 볼 거야. 첫 번째 사고 과정. 어쨌거나 이런 문제는 저 문제 안에서 나와요. 문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제일 먼저 아이들이 여기서 보통 주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주어 찾지 마세요. 첫 번째 뭐냐면 서술성. 이걸 머릿속에 잡아야 돼. 서술성을 찾는 거예요. 서술성. 자, 첫 번째. 당연히 첫 번째 서술성이 여기 있을 거예요. 깨달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서술성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서술성. 어디 있죠? 옳았다. 그렇지. 여기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끊으시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서 끊으셔야 돼. 여기서 끊으시고, 그럼 누가? 그렇지. 그가 옳았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게 전체가 아는 문장이고요. 얘가 바로 안긴 문장의 사고 과정이 될 거야. 깜짝이야. 안긴 문장의 사고 과정이 될 거야. 강아지처럼. 자, 안긴 문장입니다. 자, 이럴 때, 그 다음 사고 과정 가자. 이렇게 찾았지? 안긴 문장이네. 얘가 안긴 문장,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먼저, 아는 문장이네. 그럼 얘가 안긴 문장. 그 다음 사고 과정. 얘입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기능 역할에서 형식으로 뭐라 그랬어. 명사절은 형식이고요. 자, 얘는 뭐니? 기능 역할이야. 그럼 형식, 즉, 기만 있으면 돼요. 그럼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고 과정이야. 보자, 기 있니? 네. 그럼 얘는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 안긴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야. 사고 과정 이렇게 가야 돼. 요거 전체가 사고 과정이야. 핵심이. 자, 요렇게만 보셔도 충분하다. 명사 기능 역할은 없어요. 이 명사절은 주어도 될 수 있고요. 목적어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사절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능 역할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지? 좀 어렵게 나오면 무슨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뒤에 넘겨서 나올 때 자세히 갑니다. 우선 전체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해. 자, 두 번째 뭐야? 관형절하는 문장. 얘 별표입니다. 얘 별표예요. 관형사형어미. 자, 니은이나 리을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자, 던도 있습니다. 니은이나 리을형. 자, 이것은 내가 어제 산 책이야. 자, 어쩐지 눈을 이렇게 네, 너무 예뻤어. 이게 이제 막 집중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무 예뻤어. 또 눈이 크잖아. 눈이 크고 예쁘니까 송아지. 자, 송아지 눈 보는 느낌. 이렇게. 자, 원래 소 눈이 예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사고 과정 갑니다. 자, 요 안에서 자, 시험 문제가 물어볼 거예요. 보기 툭 던져주고요. 자, 얘가 나왔어요. 그럼 찾아봅시다. 자, 먼저 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책이다. 얘 서술성입니다. 왜요? 체현 플러스 이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서술성 찾으세요. 앞에서부터 보셨을 때 사다. 이게 서술성이야. 그러면 여기 서술성 됐으니까 여기서 서술성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끊어. 됐죠? 이렇게 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어제 샀어. 여기까지 막으면 되겠죠.
됐죠? 그렇다면 첫 번째 사고 과정 가자. 음기 있니? 아니요. 그럼 명사절 아웃. 됐죠? 명사절 아웃. 자, 그 다음에 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산책. 됐나요? 뒤에 있는 자,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관형절입니다. 이때 우리가 관형절이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이 관형절이 생략을 기준으로 해서 자, 생략이 되면 이걸 관계관형절이라고 하고요. 자, 생략이 안 됐을 때 이것을 우린 동격관형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까지 나중에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질문 던질게. 우선 지금 이게 아니니까 가봐. 내가 어제 샀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잖아. 내가 어제 샀다. 근데 무슨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것 같지 않니? 어떤 게 생략됐을까? 내가 어제 샀다. 뭔가 어색하지. 뭘 샀는지가 필요하잖아. 즉, 뭐가 어떤 문장 성분? 목적어가 생략됐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략된 단어는 어디냐면 무조건 수식을 받는 말이 생략된 말이에요. 이해가죠? 요거 우리 나중에 할 거야. 다시 이거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이에요. 그러면 그 생략된 말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친 거야. 자, 첫 번째 뭘 물어보냐면 첫 번째 이거 혼문장이야 견문장이야 이렇게 물어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진 문장이야 아는 문장이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를.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아는 문장에서 무엇으로 안긴 문장이야 이걸 물어봐. 그러니까 얘를 판단해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어가 생략됐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생략됐니? 이렇게 물어봐. 이해가죠? 그럼 생략된 건 뭐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5문제를 진짜 마치 여러분들 모두 골라라. 이해가죠? 정말 짜증나는 모두 골라라. 이거 있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 자, 다시 내가 어제 샀다. 그럼 뭐가 생략됐어? 목적어가 생략됐습니다. 목적어가 관계관이죠. 만약에 목적어가 떠오르지 않잖아? 어쨌거나 생략된 문장 성분은 꾸밈을 받는 말입니다. 이해가죠? 그럼 예로 들어온다면 내가 어제 책을 샀다. 이게 완벽한 문장이겠지. 즉 목적어, 자, 생략된 문장 성분은 목적어이면서 그것은 책이다. 그럼 완벽한 선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파악합시다. 자, 네, 부사절. 그러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긴 문장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뭐뭐 이, 뭐뭐 개, 뭐뭐 도록, 뭐뭐 아서 등이 붙습니다. 비가 소리 없이 자 내린다. 소리 없이 내리는 비는 세상에 없죠. 그냥 귀가 안 좋은 거예요, 본인. 선생님 생각할 땐 귀가 안 좋아. 자, 가자. 예, 서술성입니다. 자, 또 찾아. 없다. 없다. 그치? 예, 서술성. 어디서 끊어? 여기서 끊어. 됐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디까지? 여기까지. 비가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소리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없이 내린다. 됐죠? 없이 내린다. 따라서 뭘 꾸며주는 거야? 뒤에 있는 그렇죠. 용어를 꾸며주니까 얘는 부사절이죠. 이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광이 분명히 이럴 수도 있어. 모든 말도 안 되는 걸 다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얘 품사가 뭘까? 없이. 분명히 선생님은 저 서술성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품사가 뭘까? 부사예요. 저 부사예요, 부사.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면 와, 진짜 힘들지. 부사인데 서술성을 인정해 주는 것 뿐이에요. 부사입니다. 얘 부사고요. 자, 그럼 내가 질문 던질게. 자, 요 문장에서 안긴 문장엔 주어가 생략됐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여기 소리 없이 해서. 주어가 없다. 이렇게. 틀리죠? 왜? 소리가 없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주격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묻는다고. 이해가지?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늘 생략된 조사들을 살리면서 읽는 연습을 이번 시험 때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없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여기는 주어가 존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지. 늘 소리 없이, 요건 아주 대표. 뭐뭐 없이, 이건 무조건 부사절이야, 사실은. 뭐뭐 없이, 이건 무조건 부사절. 자, 이렇게만 잡고 할게요. 자, 뒤쪽에 좀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자, 서술절입니다. 어머나, 얘 이제 환장합니다.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서술절 같은 경우는 밑에 할까? 여기다 할까? 민희는 마음씨가 곱다.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나? 물이 질량이 크다. 그치? 그럼 얘하고 비슷하게 나올 건 뭐가 나올까? 무조건 보호하고 헷갈리게 나올 거야. 무조건 보호랑 헷갈리게 나와. 왜? 여기 주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호하고 헷갈리게 나와, 무조건. 그래서 보호가 중요한 거야. 자, 갈게. 민희는 마음씨가 곱다 있으면 서술성 찾으세요. 여기 서술성 있습니다. 서술성 또 안 보이죠? 그렇죠? 또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곱다. 뭐가 곱은 거예요? 마음씨가 곱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큰 무리 없어요. 뭐야? 근데 얘 또 있습니다. 얘 주어예요. 이 사이의 중간에 관형어나 부사어가 막 들어가잖아? 그럼 전체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술절이 꽤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요거 어려운 거 다 긁어올 거예요, 쌤이. 자, 그러면 주어, 서술어. 즉, 이중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SV로 우선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어차피 이게 보호 아니죠.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되다 아니다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헷갈리게 한다고, 헷갈리게. 무조건. 자, 그래서 SV이기 때문에 이거 이중주어.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얘의 서술어가 여기입니다. 곱다의 서술어. 무엇이 고운 거야? 마음이가 온 거야. 근데 얘의 서술어가 없다고요. 얘의 서술어가. 따라서 요거 자체가 전체 V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절입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런 거예요. 용선은 귀가 크다. 이런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이중절. 서술절입니다. 자, 인용절 볼게요. 직접 인용절에는 조사라고가, 간접 인용절에는 조사고가 붙는데요. 자, 거기 보니까 엄마는, 자, 선생님이 읽는 거 잘 봐, 우선. 엄마는 무슨 일이니? 라고 물으셨다. 이거하고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다. 다르지? 그러니까 앞에 직접 인용이라는 것은 그냥 목소리를 그대로 찍어서 틀어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직접 인용에는 따옴표와 라고가 있습니다. 간접 인용에는 따옴표가 없고요. 무슨 고가 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되게 쉬운데요? 아니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라.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꿔라가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영희는 자, 여기 직접 인용이에요. 여기는 내일 나와. 이렇게 얘기했대. 그렇다면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 간접 인용 바꿔보자. 영희는 어제. 바뀌어줘야 돼. 영희는 어제 자기와 고 말했다. 지금 시제가 바뀌죠.
시제가 완전 바뀌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바꿔줄 줄 알아야 되고요. 특히 인칭대명사, 즉 우리가 직접 인용해서 간접 인용 혹은 간접 인용해서 직접 인용으로 바뀔 때 시제와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따옴표가 있어서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주 깊게. 선생님도 가끔 막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보면 와 이거 어떻게 바꿔야지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아. 일부러 틀리게 막 비틀어서 일반적인 것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겨요. 이제 넘어왔어요. 갈게요. 자, 보시면 188페이지입니다. 자, 문장 성분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 아마 다음 주 몰아칠 것 같은데. 자, 문장 성분은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자,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필수성분까지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주성분은 문장 구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으로 암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주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어. 자,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가 성질의 자, 주체. 주체라는 말에 우리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주체. 이거 되게 자세하게 안 가고 툭툭툭툭 치고 갔어요. 뒤에 보면. 이거를 지금 2장으로 끝냈거든요. 학교에서도 아마 학습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꼭 선생님한테 주셔야 됩니다. 자, 주어. 체언의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 그리고 보조사, 은는.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은는. 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자, 은는 이가 깨서, 에서. 아니면 은는 이가 에서, 깨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은는 이가 깨서, 에서. 은는 이가 에서, 깨서. 자, 서술어 갑니다.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즉, 주체의 이런 것들을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그러면 어찌하다, 어떠하다 같은 경우는 이건 용언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다, 어떠하다는 용언이고요. 근데 무엇이다는 체언 플러스 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봤던. 자, 목적어 보세요. 대상입니다. 대상 동그라미. 자, 따라서 무조건 을을 붙어요. 을을 중요합니다. 을을. 자, 봐봐. 근데 보조사도 들어가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 서술어고요. 자, 얘 주어예요. 그럼 얘 문장 성분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쨌거나 우리가 은는만도는 보조사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은는만도 보조사야. 자, 그럼 얘 문장 성분이 뭐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을을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조사 빼고 자,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얘 문장 성분은 목적어입니다. 어렵겠지, 그치?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사이에서 나와서 선지해서 자, 여기에서는 자, 목적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당황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래만 아니고 노래를 불러. 얘 타동사거든요. 이렇게도 나온다. 늘 보조사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늘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격조사를 붙여서 풀어낼 줄 아셔야 된다. 지금 연습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을을이 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보조사도 붙는다. 뭐 노래도 불렀다. 그건 맞는 얘기잖아. 그것도 목적어죠. 노래도 불렀다도. 자, 목적어 갈게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부분. 자, 그래서 을을. 자, 밑에 보어 갑니다. 얘 별표예요. 얘 던지면 아이들 박살납니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여기서는 주어를 제외한 것으로 체언의 이가. 그러면 서술어 되다 아니다. 밑에다 동그라미 1번. 이게 사고과정이죠. 그 다음에 밑에 체언의 이가. 이게 동그라미 2번. 이게 사고과정으로 가셔야 돼. 나는 채소를 좋아해.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좋아한다. 뭐 을을 붙었어. 채소를 좋아해. 목적어.
최소만 조화의 목적어. 됐습니까? 최소도 조화의 목적어. 이렇게 가야 돼. 자,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첫 번째, 자, 되다, 아니다. 자,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어를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어에선 그랬어요. 앞에 쓰인다고요. 근데 요 사이에 여러 가지 관형어나 부사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볼게요.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되었다 앞에 쓰였어요. 주어는 있어요. 나는. 그러면 고등학생이 얘가 보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는 복격조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얘가 보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보면요. 이게 보어인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다 아니다니까 아니다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자, 부속 성분 볼게요. 자, 부속 성분은 문장 구성의 부속적인 자, 성분으로 자,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며 자, 주성분 꾸며줍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꾸며주고요. 관형어와 자, 부사어가 있습니다. 자, 관형어 볼게요. 자, 체온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인데 자, 여기 4개 나왔습니다.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예요. 자, 그리고 체온 플러스 관형격 조사의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뭐죠? 용언의 관형사형. 그리고 체온 하나만으로도 자, 사용된다. 왜요? 의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좀 적어줬죠? 소녀가 예쁜 옷을 입었다라고 되었죠. 소녀가 예쁜 옷을 입었다. 자, 예쁘다. 그럼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예쁜 옷. 자, 그럼 예쁘는 자, 관형어의 어떤 형태니라고 물어봤을 때 위에 선지 4개 있잖아. 그지? 그럼 뭐예요? 용언의 관형사형. 이렇게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쁘다에 니은 이렇게 판단할 줄 아셔야 돼. 그럼 물어볼까? 얘들아. 여기 소녀가 예쁜 옷을 입었다 했잖아. 그지? 자, 질문 던질게. 혼문장일까? 견문장일까? 소녀가 예쁜 옷을 입었다. 이거 적어놓고 할까? 이거 뭐 안 찍어도 되죠? 찍을게요? 찍을게요. 됐어요? 자. 하나하나 다 할 거야. 자세히 이렇게. 2달 남았어. 물론 예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소녀가 예뻐 보이진 않죠. 그냥 소녀가 예쁜 거죠. 선생님이 아무리 막 멋지게 옷을 차려입어도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정우성 같은 애는 그냥 무릎 나온 추리닝만 입어도 멋있죠. 자, 할게요. 근데 어차피 그 예뻐 보인다라는 건 철저하게 주관적이죠. 누군가 물었어. 선생님, 외모의 기준이 뭔가요? 그렇게 묻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외모의 기준. 저 상대와 내가 뽀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날 좋아해. 누군가 날 좋아해. 그럴 때 외모의 기준은 내가 쟤랑 뽀뽀할 수 있을까?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외모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막 몸소리 쳐요. 상상만 해도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제 외모는 아닌 거예요. 이해하지?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1순위는 뭐여야 돼요? 외모여야 해요. 저는 성격만 봐요. 거짓말! 이거 위선자야. 거짓말! 성격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거의 부처님이야. 너무 좋아. 성격 짱이야 막. 너무 좋은데 대머리인데 여기만 머리를 길렀어. 여기만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세우고 다녀. 머리 이렇게 세우고 다니고, 세우고 다니고, 수염 길러가지고 이렇게 땄어. 따고 여기 또 이제 이걸 또 펌했어. 수염을 펌하고. 눈썹 막 이렇게 막 날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무조건 외모여야 됩니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모가 솔직하죠. 대신 이제 그 기준은 그거 같아. 자,
자,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자, 갑니다. 우선 3초 드릴게요.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됐습니다. 자, 서술성 나왔죠? 사고 과정을 계속 익숙하게 하려고 그래. 자, 그 다음 어디 있습니까? 예쁘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묶었죠. 누가 예쁜 거예요? 그렇죠. 소녀가 예쁘다. 됐죠? 그러면 얘가 뭘 꾸며요? 이렇게 꾸며요. 아, 그러니까 얘는 관형절이에요. 이때 재밌는 거 볼까요?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로 사용된 관형어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관형절. 왜? 서술성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관형절인데 한번 가볼까요? 자, 생략을 중심으로 간다. 자, 여기는 이제 관계관형절, 동격관형절. 자, 갈게요. 얘는 생략되면 관계고요. 생략은 동격입니다. 질문. 소녀가 예쁘다. 여기다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냐? 소녀가 예쁘다. 이 문장 자체에서. 생략된 거 없죠. 소녀가 옷을 예쁘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소녀가 예쁘다.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문장 성분이 소녀가 뭐 옷이 예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녀가 예쁜 옷을 이건 문장이 두 개인 거죠. 소녀가 예쁘다, 옷이 예쁘다. 이렇게 두 가지. 그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더 끌고 갈게. 잠깐만요. 선생님 잘못했는데? 이게 아닌데. 소녀가 입은 거잖아요. 그치, 이거지? 이게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 거지. 뭐가 생략됐어? 문장 성분 뭐? 이라는 주어. 그렇지. 자, 끌고 갈게요. 예쁜 꽃이 피었다. 자, 혼문장인가 견문장일까? 애들이 이거 되게 단순한 문장인데 제일 어려워해. 됐어요? 서술성 있죠? 아이들이 딱 보고 혼문장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에요. 또 어디 있어 서술성?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묶어? 이렇게 묶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혼문장, 견문장, 견문장입니다. 됐죠?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꽃이 예쁘다. 됐죠? 꽃이 피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실수했어.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부사어. 주로 용언을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래서 부사어의 형태. 자, 수식, 저기 밑에 관용어의 형태와 유사해요. 부사,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 에서, 에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자, 부사형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음식이 참 맛있다. 그래서 참은 맛있다를 수식합니다. 과연 이것을 문장 부사라고 했죠. 모든 부사는 부사어입니다. 알겠죠? 모든 부사는 부사어. 그래서 과연 그의 말이 맞았구나라고 해서 어디서 묶어요? 그의 말이 맞았구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사절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핵심만 짚고 갑시다. 자, 주성문 주어, 서술어 세 글자니까 목적어가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부속 성분이죠. 관형어, 부사어. 그 다음에 독립 성분입니다. 바로 독립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보면 관형사와 그 다음에 관형어의 자, 구분이라고 있어요. 관형사, 관형어 부분. 보자. 관형사. 그러니까 결국 뭘 묻는 거야?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묻는 거야. 그지? 자, 관형사. 단어가 하나의 단위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많이 했었죠. 그죠?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날 거려? 옛 턴세. 그죠? 이런 것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형어 볼게요. 어절이 단위고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 자, 어절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관형사뿐만 아니라 명사, 동사, 형용사도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빨간 신발을 신었다. 자, 요거 잘 나왔다. 자,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견문장의 눈에 보일 거예요.
신었다라는 서술성이 보이고요. 하나 더 보이지? 빨갛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의외로 색깔이 나오면 잘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빨갛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쓰세요. 자, 주성분에 해당합니다. 주성분, 주목보서. 자, 이와 가가 붙어요. 격조사. 그러면 이거는 둘로 압축되죠? 주어와 보어 둘로 압축됩니다. 왜냐면 이 가는 주어, 주격조사, 복격조사가 형태가 같단 말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되다니다. 끝났습니다. 얘 뭐예요? 그러면 보어 이렇게 가야죠. 보어. 자, 2번. 다음 문장에서 자, 부속 성분을 모두 찾아서 아래 표에 쓰세요. 자, 시작. 자, 먼저 부속 성분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얘가 눈에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관형어와, 자, 네, 부서.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보여야 돼요. 자, 먼저 그 전에 우린 이거부터 갈게요.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 봤을 때 아이들이 특히 색깔에 조심하셔야 돼요. 색깔을 놓쳐요. 딱 보면, 혼문장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서술성이고요. 얘가 눈에 보여야 돼. 이해가죠? 제가 눈에 보여야 돼. 그러면 소녀의 까만이에요? 이상하죠? 그냥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아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저 녀석이 안긴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뭘 꾸며요? 눈가를 꾸미죠? 느낌 너무 다르지 않니? 눈동자와 눈가. 자, 이걸 꾸미잖아요? 그럼 얘로 바로 뭐예요? 부속 성분인 거예요. 이렇게. 이때 질문 던질게요. 뒤에 있는 체온을 꾸미니까 관형절입니다. 됐죠? 관형절까지 갔어? 자, 그럼 여기 생략된 문장 성분 딱 보이지? 그치? 뭐가 생략됐겠니? 뭐가 생략됐겠니? 발음이 안 돼서 눈동자가 생략이 됐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그럼 퍼펙트야. 그치?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거 다른 거 다 떠나서 색깔 나면 아이들이 놓쳐. 많이 놓쳐. 그래서 색깔도 저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잠깐 쉴게요.